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왼쪽 어깨에서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 두 가지 고수는 패닉이 왔을 때는 두 분 다 주식은 없어요. 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죠?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의도는 여기서 팔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팔고 싶은 거는 공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때리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 임박했다 혹은 이런 게 나오면 좀 나와야 된다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몇 개만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때리고 나오는 방법이 그냥 이게 어깨다 싶으면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주라는 말처럼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왼쪽 어깨에서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 두 가지 고수는 결국은 이제 패닉이 왔을 때는 두 분 다 주식은 없어요. 올라오는 어깨에서 파신 분은 마지막 상투 국면이 내가 저걸 왜 좀만 더 있다가 팔 걸 그렇게 안 하고요. 그분은 계속 자전거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고 영화 얘기해요. 계속 시장을 외면하는 거죠. 마지막 그 국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수가 한 명 있고 이쪽 어깨에서 파는 분은 보고 있다가 이거 끝났네 하면서 그냥 여기서 때려버려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어깨에서 때리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사람 어려울 심리가. 것 같아요, 진짜. 예, 사람 심리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9만 원을 갔는데 예, 7만 8천 원에서 이게 끝났구나 하고 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고수분들은 보고 있다가 이거 시장이 이상하네 하면 때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끝났네 하고 거기 막 밀면서 파는 스타일이 못 돼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오는 어깨에서 저는 팝니다. 그렇군요. 올라오는 어깨에서 팔면서 제가 파는 주식 사서 좀 더 드세요. 예. 근데 보통은 우리가 파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죠?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의도는 여기서 팔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요걸 잡고 싶은 거죠. 요거 여기서 팔고 싶은 거는 그거 공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파는 게 어려운 건데 어깨다 싶을 때 파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그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저희 고객들 자금을 3,200포인트에서 많이 정리를 한 이유가 이 계륵장에서 용을 쓰면서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을 막 이거 주식으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책도 좀 읽고 음악 좀 들으시고 나가서 이제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런 게 훨씬 더 효용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두 가지 방법.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딱 팔고 나올 자신이 있으면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저는 딱 이제 상담을 해보고 마음이 되게 여리신 분들 그럼 지금부터 그냥 있는 펀드 물렸다가 마이너스 40% 갔다가 지금 펀드 플러스 30% 됐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펀드 환매하라고 그럽니다.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펀드를 환매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펀드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 펀드 매니저가 뚜렷한 자기 고집과 자기 운영 스타일이 있잖아요. 성장주를 하는 매니저가 이렇게 가치주로 옮겨 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하게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성장주 갈 때는 성장주 하고 그 가치주 갈 때는 가치주를 하는데 대부분의 90%의 펀드들은 다 보면 그냥 오로지 나는 가치주, 오로지 나는 성장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1파 상승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고 2파 조정이 있다가 10월 말부터 또 올해까지 3파 상승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8, 9, 10월 달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그 다음에 공모주, 많은 이런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4파 조정이 이제 아마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그 4파 조정에서 5파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펀드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현금 비중을 계속 여기서는 좀 늘려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단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 왔습니다, 전무님. 이제 7월인데요. 과거 같으면 이제 여행을 가는 시즌이죠. 근데 이제 여전히 여행을 아직 못 가게 됐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난리인데, 예전부터 이제 컨택 기업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또 바이러스가 사멸이 안 되고 계속 이 변신하면서 활기를 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그래서 요 견해를 좀 바꾸셨는지, 좀 더 뒤로 투자해라, 아니면 뭐 투자하지 마라, 궁금합니다. 아니요, 뭐 전혀 바뀐 건 없고요. 주식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이런 컨택 기업들은 그냥 눈 감고 내년 한 5월까지는 그냥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도 저희 고객분들이 뭐 전화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뭐 이제 발목 지나서 이제 지금 무릎 정도 와 있는데, 그거는 어깨도 아니고요, 무릎 정도 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그 조익재 센터장님의 그 자료에도 보면 이제 재화 소비에서 이제 서비스 소비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이 미국, 3분의 1은 유럽이라고 봤을 때,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그 서비스 소비에 해당되는 여행이라든지 나가서 뭘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조금은 했어요. 뭐 바닥 대비해서 뭐 한 50%도 올라오고 한 80%도 올라왔는데, 지금도 그 서비스 소비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지금 겨우 뭐 한 30% 회복됐나요?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가 실적 장세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올 걸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금 길목 지키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컨택 기업들의 실적은 올 하반기 우리가 한 6개월로 이제 반기로 끊어서 보면 올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겠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까지 이 서비스 소비가 굉장히 그 성장률이 고성장을 보이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컨택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냥 홀딩인데, 여기 우리가 이제 운용의 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장에 변곡점이 임박을 했을 때는 항상 저는 이제 현금화를 시키잖아요. 그 현금화를 시키는 이유가 시장의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자금을 못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96,000원이었잖아요. 그랬던가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삼성전자 96,000원 찍었어요. 96,000원 찍었는데, 그때 저희가 자금을 받았으면 9만원대에서 주식을 샀을 거예요. 지금 8만원이잖아요. 그럼 지수가 3,300 다시 왔는데, 3,200에서 스탑을 시켰는데 지수는 3,300 왔는데, 그때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아니면 그때 새로운 신규 자금을 샀으면, 그때 고점 친 뭐 LG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지금 포트가 다 마이너스 뭐 10에서 15% 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임박했을 때 저희 매니저들 보고 주식 비중, 현금 비중 30%까지 늘려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강한 주식을 팔기 싫어해요. 저희 매니저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을 두 달 반 만에 70%나 올라오는 이런 강한 주식을 팔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4파 조정이 있고 5파 상승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컨택 기업들의 시대가 이제 올 건데, 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에 시장에서 그런 조정이 왔을 때, 이거 뭐야, 안 되겠네, 컨택도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그 10월 말에서 11월 달 딱 랠리가 있기 전에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짜증, 다른 것들 다 가는데 지루하다. 얘는 뭐 6만 원만 가면 다시 밀려버리고, 그 짜증을 동반하면서 물량을 털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부터 그냥 96,000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이런 컨택 기업들이 슬금슬금 밀리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시장에서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성장주 가서 그냥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주면서 마지막 약간 물량 털기식의 조정을 주고 그러고 시장이 한번 출렁하는 그런 겁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색깔이 바뀌면서 랠리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좀 염두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리스크라는 거 네. 주식 시장의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 골목을 지나면 옆에 불독을 키우는 집이 있고 그 집을 지나가면 뭐가 있고 알면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갑자기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개가 확 뛰쳐나오면 그게 무서운 것처럼 요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좀 이렇게 상상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조금 홀딩해서 가져가시기가 좀 아마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드리는 질문은 약간 좀 중급 이상 분들을 위한 질문인데요. 이 모멘텀 투자를 약간 쇼텀으로 하시는 분들 주도주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시지 않겠어요 보통? 네. 근데 이 주도주가 뭐 이렇게 며칠 단위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요. 뭐 좀 가면 뭐 한 달 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일반인 이제 중급 이상의 투자자 입장에서 주도주의 흐름, 뭐 주도주의 부상 같은 거를 좀 쉽게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엄청난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제 책에 이번에 주도주 투자법 제가 좀 질문 거의 참고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 진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목차가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그 분야의 1등 기업만 매매를 잘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하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장품 하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네. 예, 그래 탑티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케미칼 하면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2차 전지하면 SDI, LG화학, 이제는 SK이노베이션까지 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시장과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보통은 미국 기업은 주도주가 항상 보면 이런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보다는 네. 미국은 항상 기술 혁신 기업이거죠. 예, 새로운 그 생산성을 과격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만들어버린 그런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 보시면 되고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10년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10년을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이제 제조 경쟁력이 많이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아까 재화 소비에 따른 경기 사이클이 오면 그거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 그런 제조 기업들이 이제 그런 짧은 사이클에 의해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장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매매를 다 잘했던 사람이 사실 피터 린치예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무조건 성장주지 주식은 성장주 하는 거지 하다 보면 성장주가 가다가 이제는 경기가 돌아서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가는 이 1년 반 사이에 성장주가 못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게 못 갔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는 크게 혁신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클리컬 기업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혁신 기업은 뻔하잖아요.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왔던 거는 애플이었고 전기차의 혁명은 테슬라였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SNS를 통한 어떤 플랫폼 기업의 혁명은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카카오가 지금 엄청난 우리의 눈과 그 손을 뺏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광고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완전히 다 장악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기업들은 보통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이 장이 끝날 때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번에 이 장이 끝날 때까지 가는 기업으로 아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시클리컬은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걸 잘 보시면서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은데 했을 때 들어가서 근데 시클리컬 기업은 매매하는 방법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그렇죠. 그게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시클리카 반도체도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네. 그 반도체가 2018년 3Q에 실적이 제일 많이 나왔었을 때 그때 하이닉스의 PER이 3배였잖아요. 네. 아니 PER이 3배니까 7배, 10배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하이닉스의 평균 PER 10배 곱해가지고 아니 이익이 20조 나오니까 10배 곱하면 200조는 가야 된다 라고 했다가 고점에서 못 팔고 다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이 딱 턴어라운드 하는 그 바닥에서 이익이 안 나올 때 샀다가 이익이 왕창 나오는데 PER이 5배 전후로 왜 여기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네. 예, 그런 국면에서 이제 팔고 나오는 식으로 네. 이렇게 주도주를 두 가지 개념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 주도주를 우리가 그 산업에 대한 공부를 네. 일일이 다 하면서 못하죠. 못하죠. 못합니다. 예, 또 본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업이 저희처럼 주식이 본업인 저희도 그걸 다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마다 항상 미국 52주 신고가, 중국 52주 신고가, 한국의 52주 신고가를 항상 아침에 발표를 하게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회사가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끝나가지고요. 오늘 PC 설치하고 네. 가구 들어가고 해서 예.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 직원들 7명이서 이제 아침부터 회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랑 막 이런 걸 팔로우업이 안 되니까 막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막 오늘 체크하면서 오기는 왔었는데 그래서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은 항상 52주 신고가를 잘 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맞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52주 신고가 난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지금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가 나오니까 요새는? 예, 지금도 잘 보시면 네. 예, 52주 신고가를 딱딱딱 내면서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체크해 보시고 근데 보통은 이 52주 신고가에서 다 주식을 팔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지겨워하면서 52주라는 1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지난 1년 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52주 신고가가 날 때 막 팔거든요. 그 파는 물량에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오는데 보통은 바닥 대비 50에서 한 70% 올랐기 때문에 아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하면서 주식을 팔게 되는데 실제로 선수들은 이 52주 신고가 나는 이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3파 상승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내는데 반드시 거래를 왕창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뚫을 때 그런 주식들을 사는 버릇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무서운데요. 그런 주식을 한 주나 10주씩 사는 버릇을 하다 보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계속 예언의 영역을 건드려 좀 죄송한데 이제 여름은 뭐 조금 그렇다 치고 찬바람 불고 이제 뭐 좀 서늘해질 때 다시 이제 전문님 말씀하신 5파 상승의 어떤 기운이 느껴질 때 그쯤에 이 전설을 쓸 주도주 이런 거는 혹시 촉이 오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고요. 작년 8, 9, 10월 달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 트럼프랑 바이든의 대선이 끝나고 그리고 대주주 과세 요건이 10억에서 3억이 되는 걸 다시 10억으로 그냥 연기를 해주면서 불확실성이 큰 두 개가 끝나면서 11월 달부터 랠리가 올 건데 이 랠리가 반도체로 올지는 몰랐어요. 모르고 시장을 와칭하고 있다가 우리가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뭐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반도체 지수에 해당되는 게 17,000이었다가 30,000까지 2달 반 만에 올라오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다 그렇게 70% 이상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조정장에서 안 빠지고 잘 버티는 그런 주식을 보면서 저는 힌트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 9, 10월 달 되면 또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네. 또 이제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제일 뭐 저는 걱정되는 달은 10월 달인데요. 그 10월 전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에서 어떤 주식들이 강한지 제가 그때 되면 또 우리 매부리 TV 올 네, 거잖아요. 아마도 오시겠죠. 네. 오실 거죠? 네, 아, 네. 올 거니까 그때 제가 혹시나 이번에는 이건 것 같은데 라고 감이 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초겨울에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예. 주도주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그러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약간 좀 저는 이제 신중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7월달, 8월, 9월, 10월달에 여기서 먹으려고 덤비는 매매는 어떤 경우냐면 골프가 18홀이 있잖아요. 네. 그 골프 18홀에 보면 핸디캡이 다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18홀에 대한 난이도가 다 있잖아요. 핸디캡 1번 홀은 선수들도 거기서는 맞아요. 파를 목표로 하는 거고 핸디캡 17, 18에서는 선수들은 거기서 이제 버디를 노리잖아요. 버디 해야죠. 그러면 10번 올해 10월까지는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장이라면 8, 9, 10월이 근데 여기서 뭐 주도주를 찾겠다고 그거는 버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버디를 하는 전략이 아니라 지키는 전략. 예, 수비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수비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배당 주식을 담아 놓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